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칼끝이 매섭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연일 이어나가면서 크고 작은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는 사회부 박현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졌죠.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상이었는데 특검팀의 여러 수사 관례 중 어느 부분과 관계가 좀 있습니까? 네, 삼성이 최 씨 일가에 건넨 지원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특검팀은 삼성이 합병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최 씨 일가에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삼성 합병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민연금이 자사의 손해를 감수하고서까지 합병 찬성 결정을 내린 배경에 누군가의 지시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는 건데요. 네. 국민연금의 상위 기구인 보건복지부, 나아가서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일단 그 당시 복지부 장관이었던 문용표 전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 전 장관으로부터 장관 시절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외압설의 실체가 한꺼풀 벗겨진 건데 네. 일단 오늘 오후에 이루어지는 문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 문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그 윗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압수수색 대상을 봐도 또 구속영장 청구된 인물만 봐도 타겟이 삼성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특검은 수사 개시 전부터 삼성 임원을 비공개로 만나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수사 개시 직후에는 삼성 합병 과정 의혹의 중심에 있는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하면서 삼성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어제는 삼성 관계자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김재열 제1기획 사장을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한 김 사장은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회사의 삼성전자가 16억 원을 특혜 지원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렇게 최 씨 일가에 흘러 들어간 돈이 삼성이 합병 과정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최 씨 측에 건네는 것은 아닌지 그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김 사장을 시작으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장충기 삼성그룹 사장, 최지성 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에 이어 최종적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특검팀이 이렇게 삼성의 칼끝을 겨누고 있는 거는 결국 대통령의 뇌물죄를 밝히기 위해서인데요. 네. 삼성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삼성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이뤄지고 있고 또 그 밖에도 문학의 블랙리스트 그리고 정유라 학사농단 사건 그리고 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죠. 네, 지금까지 소환 조사를 진행해온 인물들의 면면만 봐도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특검은 이미 한 차례 불러서 조사한 바 있는 조효옥 대위를 어제 다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의무실에서 간호정교로 파견 근무를 해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단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입니다. 특검팀은 또 김영재 성형외과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면서 세월호 7시간뿐만 아니라 비선 진료 의혹 수사에 대한 신호탄도 쏘아 올렸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중 일부를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과 신동철 전 비서관에 이어 어제는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를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관련자 소환 조사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해서도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하는 한편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과 함께 이화여대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자택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학사논당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사실 어느 하나 쉬운 분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렵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나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내적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특검은 수사 기간이 70일, 최대로 길어봤자 100일로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특검팀은 조사해야 될 대상과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팀은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로 공식 수사가 개시한 지 딱 열흘이 지났는데
여전히 시민들은 우호적인 시선으로 특검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잘 보여준 사례가 어제 있었던 이른바 곰돌이 인형 사건인데요. 네. 어제 오후에 한 중년 여성이 박영수 특검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면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특검 사무실에는 그런데 허가된 물품이나 서류가 아니면 반입이 좀 어렵기 때문에 박 특검이 아닌 다른 특검팀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여성이 건넨 종이 가방을 열어봤더니 박영수 검사님께라고 적힌 카드가 붙어있는 상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 곰인형과 초콜릿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예. 응원과 함께 앞으로도 잘해달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 밖에도 특검 관련 기사들에 잘하고 있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것만 봐도 특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국민들의 기대가 정말 큰 것 같은데 정말 잘 밝혀내야 되겠죠. 이런 가운데 어제 최순실 씨 등에 대한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되기도 했죠. 네, 어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최 씨 측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 요청을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토해야 할 증거와 증인이 많고 최 씨의 공소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예.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또 다른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17건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한편 앞선 재판 때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던 정호성 전 비서관 측이 입장을 바꿔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어제 재판에서 정 전 비서관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예. 또 최 씨의 태블릿 PC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를 따지며 증거 능력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 측이 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은 대통령 공모 고리를 끊어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앞둔 박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 씨 등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는 어제로서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이들에 대한 정식 재판은 다음 달 5일 시작됩니다. 네, 5일에 열리는 정식 재판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 관련된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헌재가 세 번째인가요? 오늘 마지막 준비 기일을 갖는다고요? 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세 번째 준비 기일을 오늘 오후 2시에 엽니다. 네.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갖는 마지막 준비 절차인데요. 재판부는 오늘 준비 기일에서 박 대통령을 법정에 불러 신문할지 여부와 검찰 수사 기록을 탄핵 심판의 증거로 활용하는 문제와 더불어 증인으로 채택할 인물들도 협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예. 오늘 준비 기일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 탄핵 심판은 다음 달 두 번째 주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가급적이면 매주 2차례씩 변론을 열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인데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월 말이나 3월 초에도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에서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서 그 정확한 선고 시점은 재판을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 심판 대리인단 간의 이 면담이 있었죠. 네, 박 대통령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이중환 변호사 등 대리인단 9명과 예. 새로 합류하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1시간 30분 동안 첫 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대리인들과의 대화에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자신도 모르는 부분이 기정사실로 되는 게 상당히 많다며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이 자리에선 큰 틀에서 탄핵 심판이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대리인단 간 여러 질문과 답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만 이날 대화에선 특검의 수사 대상인 뇌물죄나 헌재가 직접 소명을 요구한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박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